형제자매끼리 1년 넘게 연락 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런 줄 몰랐습니다. 추석 아침, 식탁 한편에 놓인 빈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괜히 물 한 컵을 더 따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쯤 형제들한테서 순서대로 전화가 올 때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핸드폰 벨소리 하나 울리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여 봅니다. 내가 먼저 걸어볼까 싶다가도 꼭 내가 먼저여야 하지 라는 생각에 결국 조용히 TV만 켜놓고 앉아있게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부터 형제들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제사 때도 서로 사정이 있다고 빠지기 일쑤고 간신히 만나도 예전처럼 정이 흐르지 않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싸우고도 결국엔 그래도 내 편이지 하며 웃었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고 눈치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자매도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 가족이었던 걸까? 놀랍게도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더군요. 보건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답한 비율이 상당했습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점점 남처럼 느껴지는 이유 5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멀어진 형제나 자매가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이런 진심 담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떠난 날, 형제도 사라졌다. 부모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마지막 끈이었구나 싶습니다. 65세 최선자 씨는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병원으로 누워 계시던 몇 해 동안 병간호며 병원 수속, 약 챙기기까지 선자 씨가 도맡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언니, 지방에 사는 오빠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만 하고 우린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해하며 생활비와 병원비만 보냈습니다. 선자 씨는 그 말 한마디에도 억지로라도 괜찮아, 고마워라고 웃었습니다. 속으론 가끔이라도 얼굴 한번 보면 안 되나 싶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 한쪽에서 선자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라도 명절에는 얼굴 보고 살자. 언니는 눈물 글썽이며 선자 씨 손을 꼭 잡았고 오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손잡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49제가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오빠도 언니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혹시 설에는 올까? 제사라도 챙기러 올까? 하지만 명절 몇 번이 지나고 나자 기대는 점점 체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 일주기가 되던 해, 선자 씨는 혼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평소보다 작은 밥상을 차렸죠. 접시는 2개, 어머니 앞 하나, 자신 앞 하나. 그날 이후로 형제란 말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 살아 계실 땐 자주 다쳤어도 결국 모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어머니 안부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죠. 사실은 우리끼리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이유로 얼굴을 마주했던 거였습니다. 그 중심이 사라지고 나니 우리가 정말 어떤 사이였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혈연으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실은 정이 아니라 의무로 이어져 있던 관계였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보건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68%가 부모 사후 형제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심리상담가 이영경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형제 사이의 구심점이며 완충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떠난 후 남은 형제들은 공통분모를 잃고 각자의 현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 유지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허전함과 서운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선자 씨는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어릴 적 형제들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손잡고 찍은 사진, 감자밭에서 어머니 무릎에 함께 엎드린 모습. 사진 속 얼굴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선자 씨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오빠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잘 지내지? 그냥 문득 생각나서. 답장은 하루 뒤에 왔습니다. 그래, 나도 가끔 생각나. 딱 그 한 줄뿐이었지만 선자 씨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설날, 선자 씨는 여전히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다만 이번엔 찬장 깊숙이 넣어뒀던 수저 세트 3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밥상에, 나머지 하나는 식탁 한쪽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누가 올지도 모를 빈자리, 언젠가 다시 채워질지도 모를 자리. 그 자리를 완전히 없애고 싶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 안 계신 명절, 형제들과 연락하시나요? 두 번째 이야기. 결혼하면 끝이다. 형제는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59세 이숙 씨에겐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집안 살림이 빠릿했던 시절, 이숙 씨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사회에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동생들 대학 등록금, 군대 갈 때 용돈, 결혼 자금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자신의 결혼은 무려 3년이나 미루면서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끈끈한 가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결혼하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번 명절엔 못 갈 것 같아요. 처가쪽 행사가 있어서요. 아내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장거리 이동이 힘들대요. 다음엔 꼭 갈게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새 가정이 생겼으니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 상황은 비슷했고 가끔 만날 때도 항상 시계부터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몇 시간만 있다가 가야지라는 표정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이숙 씨는 매일 병원에 들렀지만 동생들은 전화로만 상황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처가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가 열이 나서 오늘은 안 되겠어. 내일은 꼭 갈게. 누나가 좀 더 있어줘. 그날 병실에서 혼자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있던 이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안의 누나가 아니라 그냥 친척 중 하나구나. 결혼이란 건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경계선을 새로 그리는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우리 가족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거죠. 배우자와 아이들이 1순위가 되고 원래 가족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납니다. 물론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남겨진 가족에게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특히 지금 50에서 60대인 우리 세대처럼 명절, 제사, 부모, 병간호 같은 가족 책임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문화 속에서는 그 단절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 내 가족은 따로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선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유 자매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반찬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마주 앉아 김을 굽고 나물을 무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재료를 다듬고 선자 씨는 양념을 했습니다. 손은 바쁘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완벽한 이해나 대단한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네 번째, 오래 안 보면 정말 남이 된다. 어릴 적엔 그렇게도 붙어 다녔는데 이젠 연락처를 눌러보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마음이 멀어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62세 박동규 씨는 형과는 고등학교 이후 줄곧 따로 살아왔습니다. 서울과 부산, 각자의 일상에 바빠서 전화 한 통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함께 뛰놀던 형이었는데도 말이죠. 처음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도 바쁘고 형도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어느 날 저녁 TV에서 형제의 우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형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큰맘 먹고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설쳤습니다. 몇 시간 뒤 형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잘 지내나? 그 짧은 말에 박 씨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했고 1년에 한두 번은 만났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정도였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예전의 끈끈함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김지훈 박사는 형제자매 사이의 소원함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삶의 영역이 좁아지면서 가족 이외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데 형제자매는 그중 가장 쉽게 멀어지는 대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같은 집에 살아 강제로라도 친밀했지만 어른이 되어 물리적 거리와 관심사가 다르면 서로를 떠올릴 이유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같은 시간을 공유한 존재라는 점에서 어떤 관계보다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돌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번째, 상처 준 일은 잊어도 상처받은 일은 오래 간다.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데엔 단순한 거리감이나 상황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 서운했던 일 하나가 마음속에 박혀서 그것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57세 김미정 씨는 20년 전 있었던 일을 아직도 떠올립니다. 당시 부모님 유산을 정리하던 자리에서 큰오빠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욕심부릴 일이 아니야. 집안일은 원래 장남이 책임지는 거야. 그 한마디가 미정 씨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빠도 부담이 컸겠지. 상황이 그랬겠지. 하지만 그때 느낀 억울함과 모멸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미정 씨는 오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사, 명절, 가족 모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가족인데 이제는 좀 풀어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들은 내가 너무 감정적인 줄 알겠죠. 하지만 그 말이 내 삶을 얼마나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처럼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은 종종 사소한 언쟁이나 오해에서 시작되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자주 상처받은 쪽의 감정은 무시되기 쉽고 결국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오래 쌓인 응어리는 결국 나를 괴롭게 합니다. 상대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매번 되새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 김미정 씨는 큰맘 먹고 오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아마 기억도 못하겠지만 나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그날 이유 나라는 존재가 무시당한 것 같았다고. 며칠 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미안했다. 내가 너무 경솔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해보자. 그 말에 미정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남지만 그걸 마주보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진다고. 형제자매 관계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기에 수월했던 사이.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사이. 우리는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그때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시절을 완전히 지우지 않는 한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 혹시 마음 한켠에 맴도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냥 짧은 안부 인사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혼자 멀어진 게 아니고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그 반대편의 형제자매도 어쩌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타이밍을 놓쳐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란 결국 노력입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자매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끈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손짓 하나가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 내가 해보는 건 어떨까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언니와의 통화를 피하게 되었고 만나도 깊은 대화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하던 사이가 아니라 형식적인 안부만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자 씨는 마음속에 쌓이는 답답함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볼까? 얘는 내 말은 틀렸다고만 할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언니는 오랫동안 시댁 살림과 자식 뒷바라지에 매여 살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던 사람입니다. 반면 성자 씨는 아이들 다 키운 뒤에라도 늦게나마 하고 싶은 걸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활기차란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언니 눈엔 그런 모습이 낯설고 때로는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란 그런 겁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왔지만 경험이 다르면 생각도 달라지고 생각이 다르면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 틈을 좁히기 위해선 단순한 대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나름의 고단한 삶을 살아온 것이고 성자 씨는 성자 씨대로 삶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씨는 어느 날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며느리 도와주고 싶고 애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근데 며느리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해.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내는 거라. 그러자 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더라. 나도 요즘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져. 그 순간 성자 씨는 언니가 단순히 고지식해서가 아니라 예로움 속에서 나오는 방어적인 말투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 종종 가치관의 충돌이 아니라 감정의 벽 때문입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마음이 오가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는 생기기 마련이죠. 성자 씨는 그날 이후 언니에게 예전처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언니가 좋아하던 드라마 얘기, 날씨 이야기까지. 어느 날은 언니에게 함께 공원 산책이나 가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몇 번은 거절당했지만 세 번째엔 언니가 그러더랍니다. 그래, 날씨 좋은데 나가볼까?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가벼운 웃음이 오가며 조용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언니는 가끔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예전처럼 TV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너 지난번에 말한 배우 나왔더라. 진짜 잘생겼더라. 그렇게 조금씩 다시 말이 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든 완벽하게 맞춰 살아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틀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멀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그런 가능성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벽을 어떻게 넘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벽 앞에 서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상처도 받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로의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관계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멀어졌던 사이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운함도, 질투도,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용기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생일날 보내는 짧은 안부, 같이 본 적 있는 드라마 이야기, 그런 작은 것들이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언젠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때는 큰 위안이 되지만 또 어떤 때는 말 못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상처도 깊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큰 것이 가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기억과 정,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손을 맞잡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혹은 마음의 벽이 쌓여버린 관계가 있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벽을 조금은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이 통하고, 다시 따뜻한 밥을 나누고, 다시 눈빛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란 결국 그런 순간들을 통해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니까요. 기분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자니 연희한테 미안하고 그냥 넘기자니 속이 답답하고 결국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성재 씨는 언니와 통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냥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나중에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물으면 화장실에 있었어. TV 소리가 커서 못 들었어 같은 핑계를 댔죠. 언니는 얘 동생이 피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요즘 애 이렇게 바빠. 통화도 안 되라고 했지만 성재 씨는 솔직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한테 섭섭하다고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냥 참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점점 거리를 뒀습니다. 돌이켜보면 언니와 성재 씨는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했고 성재 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언니는 집에서 손주를 돌보는 것이 할머니의 역할이라 여겼고 성재 씨는 내 삶도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해석이 달랐고 같은 상황을 놓고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재미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거나 그건 아니야 라고 직접 말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만 답답해하고 결국엔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더더욱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2023년 한국가족관계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형제자매 간 갈등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의사소통 문제였습니다. 무려 42%에 달했지요. 같은 세대라고 해도 살아온 환경이나 가치관에 따라 대화 방식이 달라지며 서로를 고집불통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상담가 최성훈 소장은 말합니다. 가족은 서로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대화에서 충돌이 생기면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완벽한 소통보다는 기대치를 조절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재 씨는 어느 날부터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언니와 완전히 통하는 대화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만족하자고 마음을 다잡은 거죠. 통화 시간도 10분 정도로 정하고 깊은 주제는 피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생각해보니 너랑 얘기할 때 내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좀 조심해야겠더라. 그 말에 성재 씨는 놀랐습니다. 언니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언니, 괜찮아. 나도 예민했나 봐. 그래도 언니랑 얘기 안 하면 하루가 심심해. 그날 통화는 무려 17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서로의 생각은 달랐지만 다툼 없이 웃으며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자매는 깊은 대화 대신 일상에 관한 사소한 것들을 나눕니다. 오늘 시장에서 배추가 싸더라. 손주가 감기 걸렸는데 이제 좀 나았어. 요즘 날씨가 참 좋지 같은 별거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 대화들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굳이 같아지려 애쓰지 않으니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해 겨울, 언니가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치 한 통과 직접 구운 고구마 몇 개를 들고요. 그냥 김장하다가 내 생각나서 왔다. 거실에 마주 앉아 김치 하나씩 집어먹으며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긴 대화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여전히 잘 통하지 않지만 마음의 온도는 여전히 따뜻하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자매와 대할 때 답답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형제자매란 참 묘한 관계입니다. 처음엔 가장 가까운 타인이었다가 어느 순간 가장 먼 가족이 되기도 하지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만날 이유가 사라졌고, 결혼을 하면서 서로의 새가족 눈치를 보게 되었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며 말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면 관계는 점점 지치고, 이젠 말조차 안 통하는 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한 가지는 여전히 남아있더군요. 마음 한켠에서 계속 떠오른다는 것. 명절 아침에 빈 접시를 보며 괜히 서운해지고, 길을 걷다가 문득 얼굴이 생각나고, 아플 때 혼자 중얼거리듯 누나는 잘 있겠지 하는 마음. 누군가 자꾸 생각난다는 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완벽한 관계 회복은 어려워도 작은 연결은 가능합니다. 누가 먼저 다가올까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긴 통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길고 감동적인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잘 지내지? 요즘 어때? 건강하게 지내라. 그 한마디로 무너졌던 마음이 서서히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으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기준을 낮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생일이나 명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날 때 잘 지내지? 라는 한 줄 문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보다는 그렇구나, 힘들었겠다처럼 공감해주는 말이 관계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세 번째,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취미, 일상에 대한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세요. 조카들 소식도 가끔 챙기고, 관심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넌 애 그랬어? 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어떻게 지내? 라고 현재의 안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집중해 주세요. 다섯 번째, 기대하지 말고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행동하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면 마음이 더 편하고 관계도 오래갑니다. 우리 나이에는 관계를 미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연락해야지 하다가 정말 나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따뜻한 시선을 늘리고 완벽한 이해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큰 변화보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연락하고 싶었던 형제자매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내 얘기 같다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겐 당신의 경험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직접 형제자매에게 보내기는 어려워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는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신이여,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